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적극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변동성이 너무 강해서 정말로 30%, 40% 조정이 우스울 만큼 너무나 변동성이 강합니다. 비트코인 이 자체, 이 대장주잖아요. 이 녀석도 움직임을 보면 보통이 아니죠. 이번에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수치가 반토막이 났네요. 네, 우리 주식도 고점에서부터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테마주들은 이 종목도 이렇게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세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비트코인 코인 시장 자체가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규제가 없다는 것은 돈이 많은 자본 세력에 의해서 마음대로 좌우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규제가 왜 생겼을까요? 누가 장난치니까 시세 갖고 조종하고, 자본 세력들이 한번 쓸어 담으면 소액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그들보다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완전 좌우되고 흔들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호가를 장악했고 위에서 올리고 사람들 투자하게 만들고 본인들은 던지고, 또 바닥에서 담아갖고 또 올리고 위에서 또 던지게 만들고,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골 때리는 사건인데, 플랫폼 개인 방송에서 어떤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A라는 사람이 무슨 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코인을 하나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작전을 하려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냐면, 투자자들을 먼저 모았어요. 이제 BJ들이죠. BJ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 좀 이름 있는 친구들을 모아갖고 얘네한테 코인을 먼저 사게 한 다음에 얘네를 수익 내주는 거예요. 그럼 수익 내주는 거 어떻게 해요?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자, 여러분 질문. 누군가가 비트코인으로 실시간으로 1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을 번 걸 봤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평범한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그 코인에 대해서 홍보가 돼요.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상승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내막이 밝혀지기 전부터 얘네가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할 때, 다 같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다 같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작전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심리를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세력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력이, 우리가 정말 세력에 대해서 그 누군지 멱살 잡고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얘네의 패턴이 똑같아요. 뭐냐면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그래서 투자자들을 들어오게끔 만듭니다. 비트코인 역시도 똑같고요. 이걸 하려다가 누가 이제 비밀을 누설해갖고 걸렸어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다 걸렸어요. 작전 하려다 실패한 거예요. 내막이 다 드러났어요. 어떠한 처벌도 안 받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규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막을 수도 없고 지들끼리 장난쳐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합법적인 도박장이죠. 저 들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팀을 짜서 누구 한 명 공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한 명 돈을 다 뺏어내기 위해서 처음에 따게 해주고 돈 벌게 해주고 이렇게 막 중독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 사람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그 판이 설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박 자체가 불법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데, 사실은 코인도요, 따지고 보면 그 원리와 심리,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심리 있잖아요. 배율 높여서 투자하고 누가 300만 원만 있어도 10배를 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또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고, 지금 이게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우리가 또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위험한 시장에서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럼 지금 세력이 많이 해먹었냐? 그럼 세력이 정말 많이 해먹고 도망쳤냐? 라는 걸 놓고 물어보면 저는 한 5대5 말할 것 같아요. 5대5.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이 해먹은 것도 맞아요. 근데 많이 안 해먹은 것도 꽤 많아요.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걸 제가 그래서 비트코인 여러분한테 적극 권장이라 이 관점이 아니에요. 투자의 전체적인 큰 틀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저는 지금 비트코인도 주목을 하고 있지만 몇 번 말씀드렸어요. 가상부동산도 주목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이 가상부동산 쪽도요, 세력들이 또 매집을 할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또 눈치를 약간 그렇게 보냐면, 얼마 전에 우리 가상부동산 관련주라고 해서 MBT가 시장에서 뜨였죠. MBT가 시장에 상승했죠. 처음에 베타로 운영해서 이렇게 사람들 모집했는데, 그 모집한 걸 가지고 다시 오류가 있어서 MBT한테 넘겼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걸었단 말이죠. 어쨌든 이것도 상승을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MBT 움직임 보셨죠? MBT 자체 차트의 움직임도 굉장히 더티합니다. 더티하면 뭐다? 세력이 더티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부동산도 당장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향후에 어떠한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근데 비트코인만큼의 파급력일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관심을 쏠리고 가는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는 범위 안에 비트코인이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세력주를 쫓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도 얼마 전에 제가 영상 올리니까 이게 많이 해먹었다, 끝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정말 많이 해먹었어요. 사실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부정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그 끝물 신호가 달라요. 모든 세력주는요, 끝물 신호가 확실해요. 이건 저 끝물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요, 이 쌍고점 만드는 게 이제 보통 쌍고점 만들면 하락으로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비트코인들을 보면요, 이제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오스라든지 보면요, 비트코인이 아무리 중심이라고 할지라도 뭐 이오스나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그 외에 좀 이름 있는 코인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트론이죠. 예, 트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얘네도 많이 올랐던 건 맞지만 제가 보기에는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걸 봤어요. 박스를 만들면 뭐죠? 나는 오르는 주식을 산다, 그 책에서 말하는 돌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박스권 만들고 그 다음에 돌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코인들도 보자고 하면, 네, 이런 코인도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도 박스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박스권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크게 보면 비트코인 역시도 위쪽에서 박스권 만들고 있는 거죠. 여기 이탈하면 이제 좀 곤란하긴 하겠죠. 근데 이탈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또는 다시 한번 8천만 원 위로 뚫어버린다고 한다면 좀 얘기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더 오를 만한 명분이나 이유가 있어 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NFT라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영역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는 게임 안에서의 어떤 만들어진 결과물을 또는 우리가 창작했던 그 창작물을 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많은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화폐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화폐에 대한 신용이 떨어졌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봐도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풀린 돈들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전 세계에 풀려 있는 돈들, 국채를 얼마나 발행했고 정말 나라들이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주변에 빚 없는 사람 있습니까? 부동산 사기 위해서 몇 억씩 빚지고 이 돈들이 다 빚에 빚을 얹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그 불신이 쌓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을 근거로 무엇들이 나오기 시작하는가, 대체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자 해서 비트코인인 그런 개념으로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파생이 되면서 여러 코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용도마다 사용할 수 있는 이제 NFT 시스템으로 또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완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 제시하는 문제점은 뭐냐? 보증이 뭐냐? 그러면 보증. 달러 같은 경우는 근본이자를 폐지했지만 금이거든요. 나라의 돈 자체는요, 실물 자산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상화폐는 보증하는 게 뭐냐? 없어요. 화폐라는 건 약속이거든요. 그럼 지금 무슨 약속에 이 화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불신이라는 약속 위에 가상화폐라는 것이 통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번져나갔고 대다수가 이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화폐로서의 역할을 약간은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못하고 있죠. 시세가 너무 변동이 크니까.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요,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시세가 안정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뭐 비트코인 가져와서 뭐 물건 사려고요. 근데 갑자기 폭락했어요. 물건 사고 싶겠어요? 주머니에 다시 넣지. 반대로 비트코인이 폭등하고 있어요. 그럼 제 물건을 사려고 해요. 그럼 사고 싶겠어요? 그럼 비트코인 갖고 있고 싶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중간 단계라서 이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세계적인 조치라는 게 필요해요. 당연하죠. 이건 결국 뭐냐면 이건 달러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화폐, 절대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이 그 달러에 대한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이야기가 나가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세력이 덜 해먹었다라는 관점을 좀 보고 있어요. 확률은 5대5. 완벽하게 야 이건 세력이 더 할 수 있어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예의주시하면서 야 이 정도로 해먹기는 부족한데? 왜? 규제가 없는데 이걸 이 정도밖에 안 해먹는다고? 규제가 없을 때 엄청나게 해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흐름이라는 건 그래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개발될 때는요,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뒷소문으로 나게 된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제 땅을 미리 사놓고 돈 있는 사람들이 어디가 개발될 거다 하면 또 거기다 부동산을 짓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또 이제 제가 아는 분 이야기로는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아침에 아파트를 사요. 재밌더라고요. 이야기 들으니까요. 아침에 아파트를 사요. 그리고 저녁에 아파트 팔아요. 이거 뭐예요? 이 주식 같은 거잖아요.
그 시세를 이용해서 뭐 얼마 더 뛰게 한 거죠. 아침에 사서 누가 살 사람이 있나 좀 떨어졌다 하면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죠. 쇼치는 거죠, 아파트로.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서류만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왜 이런 게 가능하다? 규제가 없으니까. 비트코인은 아직도 규제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돈들이 다 섞여버렸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실명제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나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추세로 조금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못 때려요.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복잡하지만 이걸 인플레이션과의 연관성으로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결국은 화폐 가치의 하락이잖아요. 화폐 가치 하락하니까 물건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이건 하락하고 물건이 오르는 거죠. 그럼 이걸 방어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300만 원 월급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월급 받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3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오르니까 어때요? 이 돈이 우습죠. 큰 돈인데, 실제로 큰 돈인데 이 돈이 우스운 거예요.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안을 찾아야죠. 대안. 그래서 지금 대안이 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투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고 주식을 투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합니까? 주식이 또 쉽습니까? 해보니까 어렵죠. 그럼 어떤 식으로 대안을 찾을까? 저의 생각인데 게임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게임.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고 있는 게 게임 쪽으로 실제로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벌고 있나. 여러분도 아시죠? 게임을 하면서 돈 번다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코인과 연관성이 있는가. 그럼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코인이 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직장 소득 300만 원인데 게임으로 50만 원 벌었어요. 근데 코인이 6배 뛰었어요. 10배 뛰었어요. 그럼 500만 원 버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너도 나도 다 코인 투자하고 게임하지 않겠습니까? 이 그림은 제가 한번 좀 그려보고 있어요. 나름대로의 추측이지만 여기까지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 코인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묻지마 매수하는 게 절대 아니죠. 투자라는 건 뭐다? 항상 같이 투자하실 거면 쌀 때 사는 겁니다. 그럼 그 쌀 때의 기간은 사실 얼마 전에 좀 쌌었어요. 지금도 물론 싼 가격이긴 하지만 코인의 변동성을 봤을 때 또 조정 조금만 나오면 마이너스 30% 금방 갑니다. 마이너스 50% 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코인은 미쳤어요. 그냥 미친 곳인데 그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전제하면서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서 오늘 좀 이렇게 좀 길지만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그동안 올린 강의 영상이 많으니까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들을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요. 와주스키 차트 읽는 사람들 카페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고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